우리가 진도를 쭉 나갔는데 우리가 복습을 또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 그 이후에 갑신정변부터 을미 개혁까지 그리고 아간 파천까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복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조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갑신정변을 살펴보기 전에 개화파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도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크게 개화파는 두 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자, 온건개화파는 점진적,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 조선의 전통을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온건개화파에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급진,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양의 과학기술, 제도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는 또한 일본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는 또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 그렇게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갑신정변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었죠. 그래서 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있었는데 이 청나라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베트남으로 좀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급진개화파가 자신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정국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체국 있죠? 거기를 불을 지르고요. 그 다음에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실패로 끝이 나게 된 거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실행을 하면서 14개 정도의 개혁안을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이 개혁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갑신정변에 따라서 이제 일본과는 조선이 한성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텐진조약은요, 양측 모두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 안에 하나의 국가의 군대가 들어올 때 먼저 연락을 하고 조선으로 이 군대를 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은 개화파가 나누어지는 거, 그 다음에 갑신정변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급진개화파의 개혁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실패하면서 어떠한 조약들을 맺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통합국민운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국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동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강, 우리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을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빼앗아갔죠. 그래서 상인들도 많이 피해를 입어서요. 그 상인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쌀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지방에 있는 어떤 관리들은 곡식이 유출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를 했었죠. 하지만 결국
이 반공령이나 상인들의 시위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동학이 점점 확산되는 모습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최재우라고 하는 교주가 신부는 모두 평등하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을 외국 세력으로부터 지키자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동학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 동학이 사회를 혼란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최재우를 사형시켜 버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학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 최재우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으로는요, 우리 고부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조병갑이라고 하는 군수가 부정부패를 했었고 농민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었고요. 또 이 조병갑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러 나왔던, 그리고 농민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피웠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나왔던 관리들도 농민들을 못살게 굴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무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기를 하면서 점차 각 지역을 가서 이 조선군을 격파를 하고요. 마침내 전라도 지역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던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되었던 거였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깜짝 놀라서 이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청나라는 그 전에 사전에 연락을 하는 거 알고 있었죠. 일본에다가 무슨 조약? 그렇죠. 바로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자, 일본도 우리도 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같이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상황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커지게 되니까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화해의 약속을 하게 되죠. 바로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였으니까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농민군의 개혁안이 나오게 되고, 그 개혁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는 집강소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됐었고, 그리고 조선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실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개혁이 점점 되나 싶었지만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조선 안에 있었는데, 자, 일본이 좀 조선에 대한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동국궁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청일 전쟁이라고 하게 되었었죠. 자, 이렇게 조선 땅 안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게 되니까 우리 전주화약에 맺었던 동학농민군은 다시 한번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2차 공기를 하게 되었죠. 자, 하지만 일본군과 조선군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우금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민군을 격파하게 되고요. 마침내 동학농민군은 패배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히 좋은 의의와 영향이 있었는데요. 우리 예전에 조선의 낡은 제도, 신분제도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자, 평등하게 만들자 등과 같은 반공범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 땅 안에 다른 외국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충분히 막아내자라고 하는 반외세 운동도 있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의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개혁안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개혁안은 이후에 갑오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동학농민군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은 지역적으로 나중에 의병 운동을 일으키는 영향까지 끼치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까지 5분 이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목민군과 전주해협에 맺었었던 거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는 집강소를 설치하였고, 그 다음에 조선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 경복궁을 점령했던 일본은 교정청을 폐지를 하게 되고요.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었죠.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1차 가보개혁이 조선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일본의 간섭이 굉장히 심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1차 가보개혁은 자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조선 마음대로요. 자, 정치적으로는 일단 간편하게는요, 자, 왕실과 정부의 일단 일을 분화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했었던 것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조세, 세금 같은 경우를 이제 쌀이 아니라 돈으로 내게 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던 도량형 또한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었던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과부가 다시 한번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고 고문 또한 없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점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부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 또한 폐지를 하게 되면서 2차 가보개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종이 우리는 자주국이다 라고 하면서 개혁의 방향을 담았던 글 있죠? 바로 홍범 14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재판소 또한 설치하면서 이제 사법권을 행정기구와 분리를 시켰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제 수학교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만들어내는 사범학교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2차 가보개혁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마침내 청일전쟁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빼앗게 돼요. 하지만 그 청나라 위에 있던 러시아가 일본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당겨서 일본에게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요동반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죠. 바로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았던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점점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친러파를 등용하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러시아와 조선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 일본은 자, 불법으로 경복궁을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하게 되죠. 자, 이거를 바로 을미년에 일어난 난리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도 했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일본의 간섭이 조금씩 커지면서 또한 세 번째 개혁, 을미개혁 또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조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연도 말하는 방법 있죠? 연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원래는 우리 음력을 사용했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양력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염병이었던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두법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 남자들 여기 상투 뚫었던 거 있죠? 여기를 이제 잘라내고 선생님과 같은 머리 했던 거 반발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역사 2를 배우면서요, 1학기에 해당하는 분량 중에 조약, 우리가 공부해야 될 조약은 대략적으로 한 9개 정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일단 우리가 배운 게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를 한번 조금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강화도 조약이었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개항을 이제 일본이 시켜준 거 있잖아요. 다시. 자,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약을 맺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 다음에 조선의 마음대로 해안 측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그 다음에 일본은 조선의 치해법권을 가진다. 그 다음에 곡물을 무제한으로 유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조선이 또 일본하고 맺었던 제물포 조약이 있는데요. 이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 때 이제 일본이 조선에게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보상해달라라고 하면서 맺었던 조약이죠. 그래서 배상금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관이 이미 다 불에 타서 망가졌기 때문에 봉사관에 대한 어떤 안에 보호를 하기 위해 경비할 수 있는 군사를 놓을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이 맺었던 한성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이 조선한테 우리는 또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배상금 달라 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일본이 청나라하고 맺었던 텐진 조약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조약이었고요. 자, 양 군이 이제 조선 안에서 너무 많이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니까 우리 모두 조선에서 철수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맺었던 전주 화약이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주성을 농민군이 점령한 이후에 또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을 간섭하려고 하는 것들을 걱정을 해서 정부와 농민군이 맺었던 약속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주 화약에 따라서 이제 농민군은 철수하고, 그리고 그 개혁을 하기 위해 지방에는 집강소, 그 다음에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순서에서도 대략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조약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 잘 해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1학기 때는 개혁안은 크게 3개, 그리고 조약은 9개 정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구별 잘 해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